끝나지 않은 이어령의 한국인 이야기 천지인과 하늘. 한국은 하늘과 땅, 인간의 힘이 어우러지는 삼태극의 나라 김태환. 한국인은 사물 속에 숨겨져 있는 본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본성은 하늘이 주는 것이라 여겨. 하늘과 땅, 사람의 힘과 노력 모두가 어울렸을 때만 곡식 한 토를 먹을 수 있어. 우리가 배운 것은 국가주의, 민족주의밖에 없어. 그걸로 이 글로벌한 세상에 어떻게 살겠어? 왜 가족주의에서 왜 국가주의, 공자의 인간주의, 노자의 무의자연주?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편집자 이어령 선생이 타계한 지 2개월이 되어간다. 선생은 생전 시리즈 한국인 이야기의 문패에다 끝나지 않으니란 수식어를 직접 붙였다. 생전 선생은 당신이 남긴 굵직한 저작물과 수많은 강연에서 언급한 한국인 이야기를 비록 당신이 떠나도 계속 이어가기를 희망하였고 관련 원고와 저서의 일부를 월간 조선에 전하였다. 또 선생이 남긴 바탕 위에 편집자의 생각을 보태도 된다고 허락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감히 편집자의 생각을 덧붙일 수는 없었고 아주 조심스럽게 선생이 남긴 큰 발자국을 따라 연재를 이어가고자 한다. 선생에게 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할 뿐이다. 첫걸음을 배우는 아이의 흥분과 떨림으로 연재를 재개한다.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외벽 전광판에 소개된 고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의 글귀. 여러분과 함께 별을 보면 즐거웠어요. 하늘의 별의 위치가 불가사의하게 질서정연하듯 여러분의 마음의 별인 도덕률도 몸 안에서 그렇다는 걸 잊지 마세요. 사진 조선일보 DB. 한국인 이야기의 바탕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단순하면서도 명료한 물음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신성하지도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스스로의 결단과 선택만이 우리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둘러싼 세상을 똑바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천지인 그 중에서도 우리를 둘러싼 하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땅과 사람 이야기도 차례차례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의 한국인들은 오늘의 우리보다 훨씬 더 사물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사물 속에 숨겨져 있는 본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본성은 하늘이 주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인간은 그 무수한 사물의 본성을 통해 물질이 아니라 정신의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본성이란 쉽게 말해 적자의 마음, 즉 아이의 마음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을 맹자는 대인이라 불렀는데 대인은 몸뚱이가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 행복을 느끼고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밤하늘을 보면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별하면 바로 윤동주 1917만 1945년 시인을 떠올리게 되지요. 지상에서 마주한 얼굴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얼굴, 하늘의 눈동자가 되면 윤동주의 시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가 됩니다. 서시를 한번 외워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울어라.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마이너스 윤동주의 서시 전물. 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여러분이 천지인을 가지고 보면 이 시가 새롭게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손을 들어 허공에 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그것이 천입니다. 그 아래에 다시 선을 하나 그으면 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선을 하나 그으면 인이 됩니다. 한자로는 석삼자와 같은 형태지요. 해시태그 천지인이 뭔가요? 지난 2020년 8월 18일 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안반대기 위로 은하수가 펼쳐졌다. 사진 조선일보 DB.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해봅시다.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비가 충분히 와도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식물은 자라지 않아요. 하늘의 힘과 땅의 힘 속에서 식물이 자랍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람의 힘이 없으면 곡식이 아니라 잡초가 자랍니다. 하늘과 땅, 사람의 힘과 노력 모두가 어울렸을 때만 우리가 곡식 한 토를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도울 땅이 없으면 곡식이 나지 않고 인간이 노력하고 땅이 준비되어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 농자천하지대 본이라는 말은 단순히 농업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땅의 힘만으로도 안 된다, 하늘의 힘만으로도 안 된다. 즉 모든 것, 다시 말해 농업은 물론이고 산업, 금융업 등 무엇을 하든 하늘과 땅, 사람이 합쳐졌을 때만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88 서울 올림픽과 같은 큰 행사를 기획할 때마다 이 천지인 삼재사상을 기본으로 했어요. 하늘과 땅, 사람의 조화. 하늘과 땅, 사람이 합쳐져야 한다는 것을 삼재사상이라 합니다. 앞에서 우리 허공에 하늘과 땅, 그 사이에 사람을 그려 한자석 삼자를 만들었지요. 요즘 은행에 가면 억을 넘어 몇 조 이런 단위의 금액이 흔하고 반대로 내 통장을 보면서 아휴 요것밖에 없어라고 한숨이 나오곤 하지만 사실 세상은 석 3자만 있으면 됩니다. 3자만 있으면 세상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 1788만 1856년이 한 말입니다.
그는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천지인 세 가지의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요. 사실 농경 문화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협력에 의해서만 그 결과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생기면 게으른 자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땅이 척박하면 아무리 부지런히 일을 해도 기름진 땅에서 낮잠을 자는 게으른 농부를 이기기 어렵지요. 천지인 삼재가 합쳐져 이루어지는 농사꾼의 경쟁에는 이렇게 3분의 2가 천과지의 변수가 작용해요. 그러니 요즘 어느 정도 과학적 영농이 가능하다고 해도 여전히 하늘과 땅의 변수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죠. 천지가 이럴진데 사람 역시 믿을 게 못 됩니다. 예컨대 선비들이 문장을 겨루고 이념을 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글이나 예술은 사람의 주관이나 지식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달라지잖아요. 내가 보기에 형편없는 글을 평론가들이 극찬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가 잘 쓴 문장을 어떤 이는 신통찮다고 여기기도 하죠. 천지인 속 나의 위치는?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윤동주의 서시 중에서. 일러스트 조선일보 DB. 판단이라는 글자 자체에도 나타나 있듯이 판이란 칼로 반을 자른다는 뜻입니다. 칼은 붓보다 언제나 분명하죠. 붓으로 싸우는 선비들의 승부는 칼로 싸우는 무사들보다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천지인 속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국제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이런저런 학술적인 발표를 할 때 서양 학문을 아무리 가르쳐봐야 그 사람들이 놀라겠어요. 그런데 삼재사상, 천지인의 조화를 이야기하면 놀라요. 서양은 천지인이 합치는 것이 아니라 싸우는 역사거든요. 하늘이 땅하고 싸우고 땅이 사람과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심지어 히랍 신화의 우라노스 이야기를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잖아요. 우리에게는 천지인이 합쳐져야 한다는 게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 우습게 들려도 서양 사람들에게는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해요. 그들은 지금의 역사가 끊임없이 하늘과 땅이 서로 싸우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싸워서 이루어낸 결과라고 믿거든요.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자연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문제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을 정복할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정복할 수 있다는 착각이 불행을 가져오고 있지요. 동양과 서양 세계관의 차이. 동양의 사고는 서양과 달랐어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올바른 삶이라고 여겼어요. 임금 왕자를 보세요. 천지인의 석 3자를 수직으로 이으니까 왕이 되었어요. 이것이 동양의 리더 왕의 본래 의미예요. 아무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 하늘의 힘과지 땅의 힘, 거기에인 인간의 힘까지 아우를 수 있는 사람만이 왕이 되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땅만 지배해도 되는 줄 알고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만 지배하고 있거나 또는 인간만 지배해서 표를 많이 얻으면 리더가 되잖아요. 하늘이 돕지 않아도 대부분의 정치인은 인심 즉 투표자의 마음만 잡으면 대권을 줄 수 있어요. 임금 왕자에서 하늘을 의미하는 걸 걷어내면 흙토만 남아요. 그러니까 흙, 땅과 사람만을 지배해서 리더가 된 자는 진정한 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제 하늘의 의미까지 알게 되면 여러분은 각자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세상이 세계가 뭔가요? 그래픽 디자이너 최지웅 씨가 모은 호돌이 인형, 성화봉 모형, 화보집 같은 88서울 올림픽 수집품들. 이어령 선생은 삼태극 사상을 기반에 두고 88서울 올림픽의 엠블럼을 만들었다. 사진 조선일보 DB. 세상의 힘이라는 건 사실 무척 간단합니다. 하늘의 힘, 땅의 힘, 인간의 힘이 어우러지는 삼재 사상, 그게 삼태극 사상이에요. 하늘과 땅만 있는 것은 태극이에요. 하늘의 양과 땅의 음이 합쳐진 것이지요. 삼태극은 천지인 하늘과 땅의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보세요. 태극기의 태극과 삼태극은 다르지요. 우리는 이 삼태극 사상을 기반에 두고 88서울 올림픽의 엠블럼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서양 학문을 무시하고 배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양 학문에 우리 천지인 사상을 결합해 이야기할 수 있을 때 21세기에 우리가 동과 서를 합쳐서 서양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글로벌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글로벌이라는 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계? 지구촌? 아니요. 천하입니다. 천하 통일할 때의 그 천하. 옛날에 중국은 중국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국을 통일해놓고 천하 통일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보면 미국과 중국이 참 비슷한데 미국 프로야구의 월드시리즈 더 월드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또 세계인이 모인 경기가 아니에요. 미국 동부 해안가의 사람들과 서부 해안가의 사람들이 경기하는 걸 놓고 월드시리즈라고 하는 거죠. 종묘 정전 남문 문설주 아래에 새겨져 있는 삼태극 문양. 눈여겨보면 궁궐과 왕릉 곳곳에서 이런 화려한 태극 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사진 조선일보 DB. 중국 유교 경전 중에 대학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국이 천하 통일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수십 몸을 닫고 제가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니까? 자, 여기서 나라까지 왔지요.
그 다음이 평천하, 천하를 평정하는 거죠. 중국 전역을 통일하면 그게 평천하, 중국인들은 중국 대륙이 지구 전체인 줄 알았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신천지를 만들어서 그게 월드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뉴월드, 신세계 교향곡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만은 오래 외침을 당했기에 한국이 천하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천하의 존재를 한국인만이 안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천하를 몰라요. 중국 대륙을 다 제패하고 나서 이게 천하인 줄 알았는데 글로벌리즘이 생기니 중국도 아주 작은 한 나라에 불과한 겁니다. 특히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하늘에서 보면 말이죠. 해시태그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데리고 하늘로 가려고 하는 게 대단한 이야기이지요. 중국이 대국이라고 미국에서 월드 시리즈 한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나라 간의 경계선도 없고 높고 낮은 것도 없어요. 아무리 큰 빌딩도 아무리 큰 나라도 위에서 보면 반짝반짝 작은 별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집의 울타리, 마을의 경계와 행정구역, 나라의 국경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다보세요. 그러면 지구가 보일 겁니다. 더 내려오면 동양과 서양을 구별짓는 반구가 보일 거예요. 또 내려오면 아시아가 보이고 거기서 더 내려오면 중국, 한국, 일본이 보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기상도를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더 내려오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나는 서울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발 딛고 선 곳이 보일 테지요. 더 내려오면 무슨 구 무슨 동, 자기가 사는 동네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내려오면 내가 사는 집, 우리 식구 그중 누군가의 얼굴이 보여요. 거기서 더 가면 그 누군가의 눈동자가 있어요. 저 우주로부터 계속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곳은 우리의 눈동자입니다. 거꾸로 눈동자로부터 번져가면 저 하늘 은하수까지 가요. 참 기분 좋은 상상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우주로 가려면 로켓을 타야 하는데 못 가죠. 그런데 상상력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은하수에 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은하수에서 지구를 내려다본다, 이것이 시고 문학이고 상상력이에요. 시인들이 매일 가난해도 불행하지 않은 것은 없어도 상상력 속에서 별게 다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날개 달고 하늘을 나는 것도 가능하죠. 우리가 시를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상상력을 배우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형인 유공에 담긴 깊은 뜻을 보세요. 원전 239년 중국 진나라의 재상인 여부리가 주도하여 편집한 백과사전인 여시춘추. 형인이 화를 잃고도 화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형나라 사람이 잃은 것을 형나라 사람이 주울 것이니 찾아서 못하겠는가. 공자가 그 말을 듣고 형을 빼는 것이 옳다고 하자 노자가 그 말을 듣고 사람인 자도 빼는 것이 옳다라고 했다. 마이너스 중에서 이 이야기는 여시춘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나라 사람 하나가 참 인격자인데 이 사람이 사냥을 갔다가 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잃어버린 활을 찾지 않고 산에서 그냥 내려오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여보시오, 그 비싼 활을 잃어버렸는데 왜 그걸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려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랬어요. 형나라 사람이 잃어버린 활을 형나라 사람이 주울 텐데 그거 내가 안 찾아도 그만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죠. 자기가 형나라 사람 전체만큼 커졌어요. 이런 사람은 왕을 시키면 좋아요. 이 사람이 바로 나라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 습득물을 주어도 신고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그거 너 가져. 잃어버렸고 한국 사람이 주었는데 내가 잃은 게 뭐가 있어. 내가 한국 사람 되면 돼지라고 말하는 경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그 사람 소인이다. 이왕이면 형자를 떼고 말하지 그랬냐. 형인에서 형자를 떼면 입만 남지요. 사람이 잃은 거 사람이 얻을 텐데 굳이 내가 찾을 게 뭐가 있냐의 경지로 커집니다. 국가의 경계가 없어지고 사람만 남아요. 대한민국에서 한국을 뺀다면 축구 경기에서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런던 올림픽 축구 남자 B조 조별 예선. 대한민국 대 멕시코 경기에서 한국 교민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 조선일보 DB. 우리가 축구 경기만 하더라도 막 대한민국을 외쳐요. 나라 이름을 외치고 나라를 기반으로 한 응원을 하죠. 사실 축구 경기에서 선수가 한 골 넣어봐야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기뻐 날뛰다가 한 골 먹었다고 그냥 땅을 치고 분해하잖아요. 그런데 공자님은 말합니다. 이렇게 아이고 한국을 빼봐라. 사람이 넣고 사람이 잃은 거 박수 칠 일도 분할 일도 없다. 더 큰 것을 가진 군자는 그런 거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의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게 휴머니즘입니다.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간호사가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이라 나치에 의해 죽었어요. 그런데 나치 장교 하나가 피를 흘리며 병원에 와요. 이걸 살려야 합니까? 죽여야 합니까?
살리려면 나라라는 개념을 빼야 합니다. 만약 이 간호사가 나치 장교를 살렸다면 이미 이 여자는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